건물들에 대한 일조권 때문에 또 줬을 때, 그리고 그 외에 공사 진행하는데 경비가 도대체 얼마나 한 명인가 두 명이 와서 그 전주 교육을 들었거든요. 예. 괜찮다고 그래갖고 같이 한번 듣자고 그래요. 예. 저번 주에 오신 분들 왜 한 분씩 왔습니까? 괜찮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조경숙 대행하고 어서오세요 대행님 손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숙 대행님 지금 괜찮다고 지금 한 명 왔는데 4명 더 왔습니다. 예. 다음 실적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의 조합원들 커리어를 업 시켜주는 좀 의미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실무 캐드, 그 전에 캐드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반장님들, 팀장님 도면을 보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또 작업 지시를 내렸을 때 그 도면을 이해하고 작업 지시에 용이하게끔 기본적인 조합원들의 기능을 커리어를 좀 업 시켜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4강이 있습니다. 2강 수업은 도면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역부장 김근호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게 좋은데 좀 부담됩니다. 그리고 사실 1강 때 수석님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내용이 제가 들어도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또 알려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도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도면을 보고 왜 이 도면을 만드는지, 도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이 도면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지금 2강이고 3강, 4강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전문적으로 시간이 된다면은 선 하나 끊는 것부터 해서 캐드 명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편하실 대로 오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캐드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 도면, 이 지구에서 왜 이런 조합원들에게 좀 알리고 도면을 좀 아시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부터 먼저 하나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기에서는 도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도면의 기본적인 지식과 용도별 도면의 특징들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학습으로 도면에 대해 관심과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안전한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틉니다. 잠시만요. 건설 현장에서 설계도나 시방서, 각각의 내역서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죠? 건물을 짓기 위해 왜 이렇게 다양한 설계 도서가 필요한지를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클릭하여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건축 도면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게 될 텐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면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모든 건물들은 도면에 의해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건축 도면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임금과 근로조건도 월등하게 나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배우셔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생활이나 근로조건도 임금조건도 많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배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나눠 드렸던 자료 외에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강의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보통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땅을 어떻게 도면을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뭐 일종 주거지역, 안 가면 근린지역이라고 해서 뭐 몇 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안 가면 고도 제한을 얼마인지,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들어가 있는지, 그래 되면은 거기에 입주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입주자가 많음에 따라 그 도로를 갖다, 내 땅을 도로로 또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도대체 이 땅에는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몇 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세대가 나옴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보통 앞에 가도면을 그립니다. 가도면을 그리고 진짜로 가도면을 그려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도면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요 도면에 나와 있듯이 설계도서라고 얘기합니다. 설계도가 아니고, 설계도서에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면 하나에 아까 지금 고도 제한부터 해서 내 땅을 도로로 내줘야 되고,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이 정도 지으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하도급을 준다든지,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을 지기 위해서 얼마 단가의 입찰을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근거 자료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부분과 또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그 도면에 법적 평수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설계도가 저희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이 설계도를 보기까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2강을 준비를 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도면 안에는 보면은 대상물에 대한 평면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도면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은 틀림없이 구조체라고 짓긴 짓는데 평소에 포함이 안 되는 구조체들이 많아요.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계단은 첫단 뒤진 데부터 해서 평소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법적 규제는 1m, 20 미만의 첫 오도로바가 생기면, 첫 참이 생기면은 그 이하는 또 평소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베란다에 보통 확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지금 베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벽체가 50% 이상 개방이 돼버리면은, 여기 중간에 벽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방돼버리면은 이 면적이 또 평소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 확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하는데, 처음 도면이 나올 때는 이게 평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옥상 위에 보면 박공이라고 보통 아시죠? 박공. 옥상 바닥 위에 보면 삐죽하게 지붕을 하나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편법이기도 한데, 그것도 평균 1m80인가 수평으로 나눴을 때, 이 각이 지더라도 이게 높은 건 낮췄고 낮은 건 높였을 때 평균 높이가 1m80인지 2m 이하일 때는 또 평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내 건물에 평소에는 포함 안 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하게 됐을 때 도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내가 평당으로 계산한 거 외에 더 공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평소에 포함 안 돼 있으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 그런 걸 남대로 검토를 하고 확인했다면은 내가 그만큼에 대한 공사 비용, 작업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 안에 평수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캐드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실제로 손으로 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리기도 편하고 좀 뒤에 나오다 보면 제가 나눠드린 건축 도면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리기가 아주 편하도록 나누는 게 캐드 도면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설계 도서가 나오면은 이제 적산이라 그래서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볼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또 도면이기도 하고요. 또 그걸 가지고 견적을 보통 뽑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재료가 대충 재료비가 얼마쯤 더 가느냐, 안 그러면은 인건비가, 노무비가 대충 얼마쯤 더 가느냐, 또 일부를 갖다가 외주를 줬을 때, 하도급을 줬을 때 보통 얼마에 1억이라 그러면은 1억을 냈을 때 입찰 보러 온 사람이 9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씩 이제 외주를 받고 일하러 온다고 했을 때 거의 맞도록 최저단가로 입찰을 보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 재료비 외에 별도로 나가는 전기료라든지 뭐 수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허가 비용들이 또 나가는 비용을 보통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품선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뭐 하루에 한 사람이 몇 평 이상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과 똑같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이익과 별도로 손해보는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적산 수량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요. 요까지가 보통 설계 도서에 보통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큰 덩어리 안에 저희가 설계 도면을 보는 거니까 이게 설계 도면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도면 그걸로 하나로 그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너무 보이는 것만 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도면에는 여러 가지 선 표시들이 많습니다. 뭐 중심선, 실선, 굵은 선 여러 가지 선들도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단면도를 냈을 때 뭐 단면도의 파단선이라든지 단면도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 내용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캐드 도면이나 우리가 보는 부분 외에 도면을 볼 때 한 번 정도는 자꾸 눈에 있도록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문자 종류라든지 그리고 뭐 글씨의 경사도 이거는 요즘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척도, 스케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얼마나 줄였느냐라고 보통 하는데 요즘 캐드 도면은 거의 실측입니다. 캐드 프로그램 자체가 무한대의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또 사진 찍듯이 도면을 뽑아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척도나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아실 겁니다. 청사진이나 이런 거 굽었을 때 보통 이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몇 센치냐, 거리가 얼마냐를 확인할 때 보통 척도를 많이 썼습니다. 척도의 종류가 보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척도가 있고요. 아까 실측은 진짜 10m면 10m 길이가 그대로 나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도면들을 실측을 하고, 배척은 어떤 특정 부분에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 힘든 부분을 갖다 확대를 해서 나오는 도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척도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창문 표시도 있고 문 표시도 있고 벽체 표시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호만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치수선, 보통 저희들이 도면을 받으면은 치수선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길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작업해야 될 길이기도 하고, 캐드에서는 이 치수 기입을 DIM이라 하는 전체적인 문구 안에 포함해서 치수 기입을 별도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도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3에 보면 물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가 왔을 때, 안 그러면은 일반 평지지만, 경사도를 한 5도, 2도 이래줘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매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붕 경사도도 표시가 좀 돼 있기도 하고요. 그 지금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게 도면에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기호들입니다. 평면도에 나오는 보통 방위각들, 도면을 받으면은 도면이 제일 상부는 무조건 북쪽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표시가 이런 제일 위에 지금 평면도에 나오는 방위 표시가 없다면은 무조건 위쪽이 북쪽으로 보시고, 이 방위표가 있는 도면이 나오면은 그 도면의 사자 꼭지가 항상 북쪽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케일 척도가 나오고요. 그 도면 종류, 이 도면이 뭔지, 뒤쪽에 보시면은 이 도면은 창호를 이야기한다. 안 그러면 마감, 설비, 전기 이런 특정 부분의 도면이라는 게 표시를 할 때 도면 표시용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절단선이라 해서 우리가 평면도, 인면도 보고 또 별도로 보기 힘든 부분이 단면도라고 해서 단면도에 나오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랐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단면도 표시가 나옵니다. 자, 요 뒤쪽 부분들 해서 도면 한 장을 ABC로 나눠서 별개로 보여주고 하는 도면들이 있거든요. 요 뒤로는 간단하게 그림은 보시고 넘어가는 쪽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창문 도면에 보통 많이 합니다. 문도어들. WD 하면은 우드 도어, 밑에 SD 같으면은 스틸 도어, SS는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이런 식으로 약자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척도에 따라 보여지는 그림들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눈에 좀 익혀 두십시오. 거기 지금 나눠드리는 도면 내에도 요 표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면은 요 내용을 별도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보통 내부 인테리어나 이럴 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도면이 약간 좀 컬러로 나오는데, 요거는 보통 인테리어 마감할 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요 문을 어떤 문을 달고 어떤 용도로 쓰는 문이다, 어떻게 개방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열리냐를 다 이제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됩니다. 문 종류가 참 많지요. 요거는 집에 이제 그 화장실입니까? 욕실에 가면은 변기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 가전 이런 부분들도 이런 구호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소파도 있고요, 변기도 있고, 배수구도 있고 많습니다. 요거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전기 소켓, 전등을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 기호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도면 중에 보면은 도면 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높이가 나온다 해서 높이라고 일일이 한글로 적을 수도 없고, 여기 보면 H라고 하면은 높이라고 해서 H라고 표시되기도 하고요. 기둥, 그리고 L에서 또 철강제 표시라든지 시합 표시라든지 그 내용도, 요거는 나중에 직접 도면을 보시고 도면 전문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요 기호를 알아두셔가 요걸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느냐는 내용은 남대로 아셔야지 도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대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일을 보는 거, 요즘 거의 스케일은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치수상 거리를 딱 재가지고 거리 얼마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스케일 쓰는 게
일일이 벽체에다가 치수 기업을 다 못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스케일 자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보통 벽체를 표시를 하고 할 때 이때 스케일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도면 종류가 많습니다. 평면도가 있고 입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고 부분 평면도, 상세도, 전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도면을 그리는 기본적인 게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삼각도법이라고 아십니까?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걸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입체화를 만들어서 3D를 만들어요, 보통요.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도면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드리는 현장에서 보는 도면, 평면도와 단면도를 가지고 내 가상의 입체화를 만들어서 보통 현장에서 접목을 시키면은 작업을 진행하고 또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 중에 배치도라고 있습니다. 배치도는 뭐 배치도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배치도는 어떤 거냐면은 내 땅 모양을 그대로 그려줘요. 지금 여기는 사각형 파란 테두리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땅 모양이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저 시골에 있는 데 가면은 땅이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고 그 저 경계선에 따라 건물을 정확하게 이 어떤 특정 점에서 건물을 몇 cm 띄워서 안 그러면 몇 메다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 구조 안에 건물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들었을 거냐를 이야기하는 게 이 배치도입니다. 특히나 뭐 원룸 많이 짓고 하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내 땅의 경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과 내 집의 건물 간의 이격거리, 건물과 건물을 띄워서 짓게 되는 그 거리까지도 보통 배치도에 보통 나옵니다. 평면도, 이게 저희 형들이 많이 봅니다. 이 평면도는 위에는 이제 그 45도 각도에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보는 입체를 갖다가 밑에 점선으로 해서 평면을 만드는 내용을 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현관 평면도라고 해서 위에 우리가 보는 시각을 평면도로 보통 만드는 거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넓게 보면은 이런 평면도가 나오게 돼요. 실제로는 요게 저희들이 지을 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저희들은 보통 보는 게 구조 도면을 보통 받아봅니다. 도면에는 크게 나누면은 건축 도면과 구조 도면을 나누거든요. 건축 도면은 어떤 게 있냐면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벽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나 마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구조 도면에는 사실 이런 골조가 나옵니다. 이 골조를 가지고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도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 도면에 우리가 보통 수벽이라 해서 치마를 내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구조 도면과 건축 도면을 번갈아 보면서 마감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 도면에 빠져있는 수벽을 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HBM으로 걸쳐 가지고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보통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초 F라고 보통 표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들이 도면을 보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고 접해야 될 약자들입니다. F 하면은 이제 기초입니다. 그리고 C 하면은 기둥을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C5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표가 어떤 표냐면은 여기는 지하 1층을 표시를 합니다. 지하 1층에 C 기둥 5번 기둥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1, 2, 뭐 지붕 루프 해가지고 R 표시해가지고 이런 층에 맞도록 도면들을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보, 힘을 받는 기둥과 기둥에 걸리는 볼을 보통 주보라 그러기도 하고 거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G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G는 앞에 G자가 붙었으면 이게 모든 건물의 하중을 받는 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B는 영어로 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고할입니다. 이제 주할이보다는 힘을 좀 적게 받지만 슬라브의 무게라든지 이런 무게를 걷어 주할에다가 힘을 넘겨주는 볼을 비보라 그러기도 하고 고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닥 슬라브에도 슬라브 기호에 따라 그 옆에 -1, S3, 뭐 S5, S4 슬라브 두께라든지 철근 배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호들이 나옵니다. 그 부호에 맞도록 철근 배걸이라든지 슬라브 두께가 어떻게 나온다는 내용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벽체, 보통 월입니다. W로 표시를 하는데요. 벽체 같으면은 내력 벽체가 있고 그냥 단순한 벽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벽체는 하여튼 W로 표시하고요. 그 벽체도 똑같습니다. 뒤에 숫자가 4가 있으면은 벽체인데 4번 벽체다 하면은 이 벽체의 두께는 어떻고 철근 배건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내용의 W4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보통 서일 때 보통 이 볼을 많이 씁니다. WG. 아까 W가 벽체라 그랬죠. 그리고 G가 거더라 했습니다.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파트 우리가 세대를 하다 보면 아파트 바깥으로 테두리 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테두리 보를 왜 하냐면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벽체이기도 하고 그 힘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W라 나오면은 보통 W에도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그랬듯이 힘을 안 받는 벽체가 있고 힘을 받는 벽체가 있어요. 이게 보통 힘을 받는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력벽 위에 힘을 받는 G보, 이제 주보를 올려놓는 게 벽체를 올리다 보면 벽체가 약간씩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 위에 보통 벽체가 얹히게 되면은 그 보가 모든 힘을 받아서 밑에 내력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두리 보를 보통 아파트에서는 거기다 씁니다. 힘을 제대로 받아서 지하 층까지 내려가고 기초까지 그 힘을 온전하게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통 WG 볼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그 위에 이건 여기까지는 보통 주차장 바닥을 하고 그 위에 가면은 지하층과 아파트층 보통 연결할 때 우리 보통 이야기 많이 하시지. TG보라고. TG. 그래서 가변. 벽체를 갖다가 이제 볼을 변형을 시키고 G라 그랬지 않습니까? 힘을 100% 다 받아주는 통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벽체가 그 위에 이제 본층이 올라가면 그 아파트 20층, 30층 되는 힘을 T지보가 힘을 받고 그 T지보에서 밑에 내려가는 그 WG 이제 내력벽에 힘을 증가를 시켜서 이제 건물을 보통 그 위에 올릴 때 많이 씁니다. 요거 기호는 이거는 절대 나중에 CAD 도면 하고 난 이후에라도 도면을 볼 때는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 약자를 알아두셔야지 뒤에 가면은 도면 종류에 앞에 약자가 SC 붙으면 아, 이 도면은 기둥을 이야기하는구나, 볼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도면을 또 찾기도 또 쉬워집니다. 이거 보면 주심도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형틀들은 사실 여기 보면 센터선이 있어요. X1, X2라고 나와 있는데 X1, X2 그리고 Y2 뒤에 Y1이 나오는데 이거는 센터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센터선은 보통 안 써요. 먹관장들이 기둥 먹을 사각형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준에 보통
도면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먹반장도 없고 뭐 이럴 때 도면 한 장 받으면 우리가 이 도면을 가지고 센터선을 우리가 직접 먹을 놓고 요 기준에 맞도록 기둥을 놓고 원룸을 짓는다든지 이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 기둥 모양을 센터선에서 250, 250 또 Y2에서는 350, 350 보통 나갑니다.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 사각형인데 이 기둥을 보고 또 나중에 슬라브 도면을 보면은 보가 정확하게 센터에 걸리는 기둥 보도 있지만 편심 없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가장 유의 있게 봐야 되고 똑같은 기둥에 한쪽은 보가 큰 보가 걸리고 하나는 보가 작은 보가 걸리고 하다 보면은 큰 보를 기준으로 해서 철근 배관을 기둥에 제대로 그 힘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바닥이 낮은 보를 반대편 지금 말씀드린 B2에서 X2의 끝점으로 하는 것보다 이 뒤쪽으로 볼을 걸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주심도가 있습니다. 주심도는 보통 아까 C입니다. 여기 보면 다각형으로 모양 벌집해가지고 C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둥을 보통 뜻할 때 나오는 도면들입니다. 그리고 구조평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좀 전 이야기했듯이 C1이 있고 W1이 있고 WG1, B3, B2, G1, G1도 보면은 뭐 벽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WG1 보이십니까? WG1이 있고 WG1 사이에 B3가 걸려요. B3. WG1 쪽으로 양쪽으로 B3가 걸리고 B3에 보면은 B2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슬라브 그러니까 기둥 간격은 멀고 슬라브는 넓을 때 볼을 많이 걸어서 슬라브의 무게를 갖다가 보에 전달하기 위할 때 이렇게 볼을 많이 겁니다. 그리고 보 위치가 보통은 보의 중간에다가 볼을 거는데 이 보도 어떤 건물에 들어서에 따라 약간씩 보거리가 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면도라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면도보다는 인면도가 아니라 구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인면도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 구상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 디자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이런 마감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면 안 좋겠나라고 하는데 사실 구상도가 마지막에 인면도가 똑같아요. 건물 외관을 이렇게 가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제일 위층에 보면은 창문 있고 창문 밑에 보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건물을 그려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면도는 구상도하고 비슷하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인면도예요. 아까보다는 그림이 좀 깔끔하죠. 이 인면도는 보통 건물 외관입니다. 외관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거다. 타일이 아닌 요즘 콘크리트 판넬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돌로 마감할 수도 있고 돌로 할 것 같으면은 빗금이라든지 선들이 또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지금 나왔던 게 앞에 C1 앞에 S 뒤에 보면은 보일람표 도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전에 GWG1이다 그러면은 S-301에 보면은 이거는 기둥 일람표네요. 기둥 일람표가 있고 보 일람표도 있고 이 도면 일람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도면은 평면이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 보시는 분이 이 도면도 보고 저 도면도 보면서
끼워 맞춰가 이 도면은 어떤 뭐 600에 300, 뭐 800에 900 이런 보라는 것 같다. 나중에 도면상에 GWG 같으면은 야는 600에 900보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CAD 명령에 들어가면은 도면이 하나가 있으면은 윈도우로 잡아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보호가 있을 거예요. GWG 치면은 GWG가 한 10몇 개 도면이 나온다. 잡힐 거예요. 그러면 GWG는 600에 800보다. 그러면은 그 CAD 명령으로 치면은 GWG가 800에 600보로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보일람표를 보면서 보호를 갖다가 실제 도면 사이즈처럼 보통 바꿀 때도 이 보일람표를 가지고 보통 확인을 많이 합니다. 이건 대충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도 뭐 단면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단면도 나오면 단면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면 한 장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많아서 일단 이 도면을 보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가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단면도에는 보통 횡단면도 있고 종단면도, 특히나 가장 쉽게 보는 게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 있으면 계단실은 보통은 이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계단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중간을 잘라 가지고 단수가 몇 개인지, 안 그러면 어느 높이에 참이 생기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단면도가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단면도가 좀 어려운 게 어떻겠냐 하면은 기계실, 안 그러면은 본청 올라가기 전에 필로티청에 보면은 계단실에 단이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평면도와 측면도만 봤을 때 그 바닥 슬라브의 단차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호로도 보통 슬라브 단차 표시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 슬라브 안에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또 단면도를 잘라 가지고, 뭐 단면도 이 그림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펴서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단차가 생긴다는 걸 표시를 할 때 특정 단면도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까? 이거 계단 나오네요. 계단일 때 보통 이게 계단도 되고, 보통 아파트보다는 상가 쪽일 때, 상가가 1층, 2층일 때 보통 상가 안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 변경이 많은데, 3층부터 해서 보통 6층까지 그러면은 거의 설계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3층 다시 6, 3층부터 6층은 이 도면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보통 단면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잠시만요. 이게 보기 낫습니까? 네, 정계도라고 있는데, 정계도는 계단 하신 분이 가장 많이 보십니다. 계단 도면 보면은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평면도와, 아까 그 단면도와, 그리고 계단을 갖다가, 계단 들어가면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구를 한 면, 그리고 올라가는 면을 또 한 면, 그러고 올라가면서 참이 생기고 그 다음 층이 나오는 것까지 하나, 둘, 세 개, 마지막 올라가는 면까지 하면 네 개의 면을, 이걸 한 종이에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사각형을 펼쳐가 한 종이에 표시하는 게 보통 정계도라고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계단 단수부터 해서 삭길입니까? 사면의 거리라든지 사면 높이, 그리고 오도로바, 참에도 보면 계단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면에 보통 안 나옵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총반장이나, 아까 먹반장이나, 아까는 팀장님이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좀 전에 나왔던 계단 단면들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보급 편하도록 편집을 보통 해야 됩니다. 캐드 하게 되면은 또 뭐 계단하고 가장 어려운 램프까지 평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때까지 제가 그것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조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네, 도면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물 골조 벽체도 하고 보도 하지만 이 창호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면은 우리 보통 자동문 안 그러면은 창문 사이즈 이걸 알아야지 공구리 칠 때 창문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5cm 양옆을 키우지 않습니까? 원래 치수보다 3cm를 키운다든지 높이도 이런 식으로 벽체 시공할 때 창호도도 볼 줄 알아야지 그 개방할 수 있는 거리를 또 남대로 해요. 요것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뭐 이건 구조 평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보구호 이 사실 이 배근도 이거는 우리가 철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봐왔는데 상부 철근 몇 미리 넣고 얼마 간격으로 철근 배근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도면에 자료에 드려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출력을 안 해드렸어요. 크게 상관이 없이 싶어가지고. 배근도 아까 철근 배근하는데 전단보, 양단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나와요. 규격 뭐 600S 부호에 보면은 마이너스 1 C1, 마이너스 2 C1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틀리지 그죠? 배근도가 이런 식으로 다 틀려집니다. 여기 기둥 부호예요. 보부호 나오듯이 철근 들어가는 양식과 철근의 굵기가 이런 식으로 다 분산돼서 다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보입니다. 보가 지금 RG1 R은 일반적으로 보통 뭐 지붕 볼 수도 있어요. 루프라고 내가 뭐 하고 G 이게 힘 받는 보 그죠? G1 EG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 사이즈가 이거는 우리 목수들에게는 보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보통 한 묶음을 묶어놔요. 배근은 철근 쪽에서 배근을 별도로 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700에 400보는 RG1, EG1은 한 대 묶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보 사이즈를 판단하는데 뭐 이건 아실 거예요. 슬라브 두께나 보하고는 같이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보통 뭐 400, 600 보 위에 슬라브가 얼마 얹힌다 아닙니다. 슬라브 두께하고 보하고 같이 토탈해서 들어가고 보통 철근 배근도 보 사이에 철근이 배근되잖아요. 그지? 그런 걸 감안해야지 나중에 보다운, 보가 슬라브가 낮아지면은 보다운도 시켜야 되고 또 단열재가 들어가면 또 단열재 들어가는 만큼 보가 또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요것 슬라브입니다. 뭐 RS1, RS1A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옆에 THI 티크 값이라고 해서 벽체 슬라브 두께입니다. 25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제일 밑에 마이너스 1S1 하면은 슬라브 두께가 150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도면을 많이 보다 보면은 지하층은 차만 다니고 차는 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가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지상층 이제 조경 들어가고 흙도 대메우기 하다 보면은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야만이 슬라브에 받는 힘을 보에 전가를 시키고 또 그 보가 B보일 수도 있고 G보일 수도 있고 그 G보, B보가 또 기둥에 또 그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을 때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슬라브 1남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닥 슬라브 1남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중간에 잘려버렸는데
건물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체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1층부터 뭐 20층까지 똑같은 벽체 두께에 똑같은 철근을 배건을 한다면은 그 무게는 계속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적되면 이 밑에 있는 벽체는 그 무게를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하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화살표에 보면은 철근 배건 수를 적게 하기도 하고 슬라브 두께를 낮추기도 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도 얇게 하고 벽체 두께도 좀 얇게 하고 철근도 3개 더 갈 거 2개만 더 가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자체의 하중을 줄여 가지고 밑에 기초에서 받는 무게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벽 두께라든지 철근 양을 좀 줄여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도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도. 네, 아까 전에 창호도도 봤지만 설비, 소방시설, 정화조, 뭐 난방 이런 도면도 좀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도면은 우리가 잘 안 봐요. 총반장이 도면 일부를 줍니다. 왜 그 도면을 주느냐? 벽에 보통 우리 떡판 짜다 보면 뒤에다가 박스다가 박지야. 그러면은 그 박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 배선이 들어오는 자리, 어디에는 덕트 환기구에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소방시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미리 뚫어 놔줘요. 근데 이걸 안 뚫어 주면은 왜 우리 코아 기계 큰 거 가지고 벽체를 뚫어야 되냐, 그죠? 그거 뚫는 게 이게 드릴 자재 가격도 비싸고 그 금액이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설비나 다른 공용에서 우리 골조한테 의뢰를 합니다. 자기네들 그 돈 더 갈 거 박스 몇 개 짜가지고 박으면은 박스당 돈 얼마씩 총반장한테 줘요. 그럼 총반장이 산짓돈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돈을 또 받는 경우, 우리는 어차피 그게 다 포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으로 받기 때문에 큰 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에도 굳이 구조도면이라고 해서 구조도면만 볼 게 아니고 건축도면도 봐야 되고 설비도면도 봐야 되고 창호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수 어르신이라고 보통 현장 가면 이야기를 듣는 게 전반적인 건물 지는 데 있어서 형틀이 다 어느 정도는 다 확인하기 때문에 어르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면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도면을 볼 줄 알아야지 내 몸값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가면은 팀장님이나 그 팀의 부팀장이나 반장님이 이 도면을 보통 관리를 하는데, 도면 좀 보여달라고 하면 또 안 보여주는 팀이 있는 반면에, 제 같은 경우에는 도면 보라고 칸칸 도면을 뽑아가지고 못 봐가지고 붙여놔도 잘 안 봅니다. 그건 내 일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값이 거기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 도면을 보면서 내가 다른 팀에 간다든지 그 도면을 볼 줄 알면은 팀장이 도면 좀 볼 줄 아니까 뭐 조그만한 어디 현장에 가보면 도면 줄 건데 그 도면 보고 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기반이 돼서 내가 또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시다웃기도 될 수 있어요. 막말을 한다면은. 그 좋은 쪽에 시다웃기. 그러면 내 몸값이 올라가고 내가 다음 놈들보다 5,000원, 만원, 안 그러면 진짜 예전에 제가 원룸 하나 짓는데 가면은 목수 2명이 옵니다. 목수 1명에 영영이 2명 붙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원룸 짓는데 형틀이 6명 오는 것과 같이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4명의 뭐 요즘 동료의식이라고 해서 그 4명의 용역 부는 것보다 우리 형틀이 가면 좋을 줄 몰라도 거기에 우리가 쫄대기 현장 같으면 지부에서 다 관여를 하기도 힘들고 또 100% 거기에는 법적 규제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실력을 발휘하고 그때
내 단가도 높이고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도면 보시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 소방 설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하면 제가 거의 끝인데요. 도면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 별개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건설이라는 게 국가 기관 산업이라 그랬어요. 잘났든 못났든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건설업이 얼마 전에 보호산업에서 빠졌습니다.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산업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자리 빼뜨렸기도 하고, 그 외국인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도면을 보실 줄 알아야지 외국인 밑에서 일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외국인이 밑에서 일을 시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도면 보면서 가장 큰 거는 돈 많이 버시라고 지구에서 작게나마 이런 교육을 준비를 하니까요. 특히나 저보다 후배 되시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뭐 외국 애들 와서 걔네들 북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그 친구들 그 나라에서는 대학 다니고 아주 엘리트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려면은 그 사람보다는 나은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앞에서 큰 소리 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뭐 주순수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고 중간중간 수도 없이 이렇게 뭐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 요거보다는 도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더 할 거고요. 마지막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팀이 이 도면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대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남들 쇼락하면 그렇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도면 지부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사실 도면도 캐드를 좀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한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면 캐드를 알아야지 요즘 3D 프린터라든지 3D 산업, 3D 산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압니다. 이게 캐드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가 설계 프로그램의 공용어로 모두 명령어가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캐드 명령을 꼭 아셔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뭐 저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하여튼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다음에 또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생각이 들어가시는데, 나도 오늘 친구 애들 많이 보냈지만도, 이런 짧은 시간에 이 대화가 이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뭐 늦게 와가 무거이만 모르겠는데, 이런 오도면이나 이런 걸 단순적으로 간단하게 갖다 놓고, 지금 왔는 젊은 세대들인데, 알려주면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시 싶은데, 1시간 달랑 해갖고는 뭐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끝내면 이거 마무리할게요.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팀장님 오시는 말씀드렸어요. 요강 말고 이제 제가 2강이고 3강 상은 1시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캐드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때는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뭐 2번, 3번 와서 도면 가지고 오시고 노트북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보조 역할을 꼭 해드릴 겁니다. 우리 좋은 의견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설명해드릴 거고 진행합니다. 보통 캐드가 평면도만 2D 작업하는 것만 해도 3개월 걸려요. 매일 학원 나가죠. 질문요. 주무장 걱정하지 마시고 모 현장이나 모 차장에 영역 단축키를 몰라요. 그만큼 계속 패드 달릴 것 같아. 마우스 클릭만 해도